오늘은 5학년 2학기 사회의 1단원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에서 삼국의 등장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의 등장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고조선의 멸망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조선은 한의 침입에 의하여 고조선이 멸망하였습니다. 이 한은 기원전 202년에 중국에 세워졌던 나라로 고조선의 멸망 이후에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여러 국가가 등장하였습니다.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 삼국이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국가의 체제를 체계화하고 왕의 권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한반도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던 시기를 우리는 삼국시대라고 말합니다. 먼저 백제는 고구려의 왕자였던 온조가 남쪽으로 내려와 한강 지역에 세웠습니다. 고구려는 부여를 떠난 주몽이 졸본에 세웠습니다. 부여는 기원전 2세기부터 494년까지 북만주 지역에 있던 나라입니다. 신라는 박혁거세가 현재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삼국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국의 전성기를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먼저 전성기란 한 집단의 힘이 가장 강한 시기를 말합니다. 전성기의 순서는 백제, 고구려, 신라 순서입니다. 각 삼국의 전성기에는 한강 유역을 차지하여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하였습니다. 또한 각 삼국의 전성기에는 영역을 크게 넓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전성기를 맞이하였던 백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백제는 4세기에 근초고왕이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백제 전성기에는 남쪽 지역으로 영토를 넓혔고 고구려를 공격해서 북쪽으로 영토를 넓혔습니다. 또한 고구려가 남쪽으로 세력을 넓히는 것을 막았고 고구려, 신라, 가야, 중국, 일본 등 주변 나라와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전성기를 맞이했던 고구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려는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기고 정복 활동을 벌였습니다. 삼국 중에 두 번째로 5세기에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서쪽으로 요동 지역을, 남쪽으로 백제 영역이었던 한강을 차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요동이란 중국의 라오어강을 기준으로 동쪽 지역을 말합니다. 장수왕은 광개토대왕 능비를 세워서 아버지였던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념하였습니다. 장수왕은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남쪽으로 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전성기를 맞이했던 것은 신라였습니다.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하기 전 5세기 초
고구려가 남쪽 지역으로 진출하자 신라와 백제가 손을 잡고 고구려에 맞섰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6세기에 법흥왕과 진흥왕이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법흥왕은 6세기에 남쪽으로 낙동강과 가야 지역까지 영토를 넓혔습니다. 진흥왕은 서쪽과 북쪽으로 영역을 넓혔습니다. 이어서 백제연합군과 진흥왕이 고구려가 차지했던 한강 유역을 빼앗은 뒤에 한강 유역을 놓고 신라와 백제가 싸워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라는 대가야를 흡수하고 가야 연맹 국가를 소멸시켰습니다. 진흥왕은 영역을 확장한 뒤에 단양 신라 적성비라는 4개의 지역에 각각의 순수비를 세웠습니다. 여기에서 단양 신라 적성비는 신라의 영토 경계를 알리고 영토를 넓힌 왕과 신하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비석입니다. 이제 삼국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국과 주변 나라 사이에서 서역에서 물건이 전해지고 중국의 영향을 받은 악기가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문화유산과 생김새가 비슷한 삼국의 문화유산들이 많았습니다. 이를 통해 삼국과 주변 나라들이 활발하게 교류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화유산들의 예시로 무용총에 그려진 거문고와 유리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고구려 수산리 고분벽화와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벽화를 비교해보면 고구려 사람과 비슷한 옷차림의 사람이 일본의 고분벽화에도 그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금동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과 일본의 목조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을 비교해보면 일본의 목조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은 붉은 소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붉은 소나무는 일본에서 자라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는 품종이라고 합니다.